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결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성능 부족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대구경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사진을 보시면 북한의 400mm 방사포입니다. 보시면 방사포의 앞부분에 조종면이 달려있는 게 보이죠? 네, 북한의 방사포도 유도 기능이 있는 유도포탄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보당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개발한 300mm급 이상의 방사포에 유도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어떻게 유도장치를 단다는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무려 위성항법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상용 GPS 안테나 또는 러시아의 글로나스 시스템의 안테나를 자신들의 유도포탄에 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처럼 3m급의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상용 GPS와 글로나스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수십 미터급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이 그들의 300mm급 이상의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포함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수킬로미터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GPS 기반의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정확도를 수십 미터급으로 향상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기긴 하죠. 북한이 미국의 GPS를 사용한다니 말이죠. 그러나 상용 GPS 신호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 북한도 외부로부터 상용 GPS 안테나를 구매해서 자신들의 대구경 방사포에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이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인 2021년 5월경에 우리나라는 천무달연장의 유도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무를 통해서 유도로켓을 해상을 향해 발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국산 대포병 레이더인 TPQ-74K 청경투 대포병 레이더로 이 유도포탄을 추적하는 훈련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산 대포병 레이더가 유도포탄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산 대포병 레이더는 유도포탄의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적했지만 종말 단계에서의 추적에는 실패한 겁니다. 왜 일이 되었냐면 종말 단계에서는 유도포탄이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키기 위해서 측면 기동을 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포병 레이더는 유도포탄이 궤도를 변경하는 기동을 하는 걸 추적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 대포병 레이더는 유도포탄을 추적하지 못한 것일까요?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서 추적을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미 일이 될 거라고 우리 개발자들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유도포탄을 추적하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하였고, 작년 5월에 실시된 시험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레이더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해결책도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개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없습니다.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 대포병 레이더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종말 단계에서 궤도 수정을 하는 유도포탄을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포병 레이더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모든 대포병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 대포병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아서-K든 어떤 레이더든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대구경 방사포의 유도포탄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유도포탄을 발사하는 대구경 방사포의 발사 원점도 파악하지 못하고요. 이건 절대 결함은 아니고 대포병 레이더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의 발사 원점은 대포병 레이더가 아니라 앞으로 발사하게 되는 소형 정찰 위성과 무인기가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를 위해서 군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최신 대포병 레이더를 대포병뿐만 아니라 야전방 공망용 다기능 레이더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갈수록 유도포탄의 사용 빈도는 높아질 겁니다. 심지어 북한 같은 나라도 유도포탄을 개발하는 정도이니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유도포탄을 추적하지 못하는 대포병 레이더는 앞으로는 갈수록 설 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무인기보다 대포병 레이더가 더 빨리 적 장사정포의 발사 원점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아주 빠른 반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말이 옳지만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에서 유도포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국산 대포병 레이더도 운용시간에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아서케이는 짧은 운용 시간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지만 그 운용 시간은 8시간에 불과합니다. 아서케이가 6시간의 연속 운용 시간을 보장하는 것에서 단 2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물론 긴급 시에는 최대 18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에 우리 국산 대포병 레이더도 운용시간 제약에서 여전히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무인기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나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무인기나 인공위성 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그리고 별도의 주제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에 포함시키는데, 우리 군은 앞으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군은 올해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비 500억을 투자해서 4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형태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를 축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 청경투 대포병 레이더가 레이더 소자 숫자가 2,900개인 것에 반해서 4단급 대포병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 숫자가 2,000개로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해서 기존 대포병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70km인 것에 반해서 탐지거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0km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대도 기존 천무 차량 기반의 차대에서 우리 군의 5톤급 표준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이상 대포병 레이더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